안녕하세요. 통계청 대학생 기자 박희인입니다. 둘째 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잖아요. 수능인데요. 수험생 여러분들 진짜 수능 친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저는 별로 수능을 잘 치지를 못했어가지고 한 2월까지 대학 발표를 기다리느라고 별로 마음 편히 보내지 못했을 것 같지만 알바도 하고 친구들이랑 막 축제 준비도 하고 되게 재밌게 보냈었거든요.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1순위는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.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당시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약간 머리를 너무 막 쓰잖아요. 그래서 그냥 몸 쓰는 일을 무작정 해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처음 수능 끝나고 알바를 구할 때 제가 어떻게 알바를 구하고 어떤 알바를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. 뭐 알바몬, 알바천국 이런 거 찾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알바 구함 전단지 붙어있는 곳을 막 찾아다녔었어요. 처음 알바를 구할 때 막막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아무 알바나 시작했다가 잘 안 맞다고 느껴서 막 빨리 그만둔 경험도 있고 그런데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알바 경력을 갖게 되었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경험했던 알바에 대한 후기 또는 추천, 고용주들은 어떤 알바생을 선호하는지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최저시급까지 영상에서 알바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주제, 알바꽃 피었던 무렵입니다. 제가 했던 알바 중에서 좀 괜찮았던 알바를 추천해 볼 건데요. 기준은 제가 오래 지속을 했었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았던 것 위주로 정해봤어요. 시간 대비 시급이 센 알바를 떠올리면 바로 과외 아르바이트가 떠오르실 텐데요. 이 아르바이트의 장점은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으면서 시급이 세다는 점. 두 번째, 학생이 진상이 아닌 이상 진상 손님을 만날 일이 없다는 점. 세 번째, 관리자 없이 혼자 일을 할 수 있다는 점. 네 번째, 학생과의 협의하에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과외 아르바이트의 장점은 누구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단점을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다른 알바에 비해서 조금 책임감이 무거운 것 같아요. 알바지만 선생님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학습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다른 알바 같은 경우에는 바쁘면 대타를 부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오롯이 내가 해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다른 알바에 비해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. 저도 1학년 때는 과외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서 과외 앱을 이용을 했었어요. 근데 이 방법이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진짜 큰일이 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. 40대 아저씨가 뭐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.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. 뭐 이런 사람이 연락을 한 적이 있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과외 앱을 통해서 구할 때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래도 학교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. 저희 학교만 해도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아니면 학교에서 주관하는 멘토링을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데요. 이거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끼리 연결을 해서 그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학생들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장학금식으로 돈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. 이런 멘토링이 과외의 장점 같은 건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가시면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라서 더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장점은 혼자 매장을 본다는 거예요. 지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혼자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진짜 제일 좋아요. 돈 많이 주는 거 필요 없고 혼자 하는 게 짱! 두 번째 장점, 백화점이다 보니까 월급 날짜가 일정하고 정확하게 지급된다는 거. 세 번째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동복 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서비스직 같은 게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번째 장점은 일이 즐겁다는 거. 단점은 서 있어야 된다는 거.
알바하고 오면 다리가 부은 느낌이 들고 제가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막 잠이 너무 막 쏟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힘들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 단점. 제가 옷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느끼는 단점인데 창고 같은 곳이나 옷 찾으러 갈 때 그럴 때 먼지를 진짜 많이 마시는 거. 배가 불러요. 괜찮았던 알바를 말씀드렸으니 이제 안 괜찮았던 알바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바꽃 졌던 무렵입니다. 반대로 기준은 제가 빨리 그만뒀던 알바인데요. 첫 번째, PC방 아르바이트입니다. 장점은 PC 카페여서 음식을 만드는 재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점은 담배 냄새. 손님들뿐만 아니라 매니저님부터 같이 일하던 알바생들이 모두 담배를 폈었거든요. 근데 저는 비흡연자라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게 싫었어요. 두 번째, PC방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게임에 빠져들게 하려는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 음침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저랑 되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, 업무 분위기가 저한테 안 맞았어요.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막 나쁜 분은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뭔가 저한테 계속 여자친구를 막 소개시켜달라고 하시고 막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. 아무튼 그런 성향을 지니셨던 분이셨는데 저는 막 괜히 막 시덥지 않은 장난을 그래서 빨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두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입니다. 영어 문제 타이핑하고 학생들 문제 채점해주는 아르바이트였는데요. 다른 친구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고 진짜 꿀알바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안 맞았던 아르바이트 중 하나인데요. 일단 장점,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힘듦은 없었어요. 제가 빨리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단순 반복 업무잖아요. 타이핑을 하고 채점을 하는 게. 스펠링 틀렸나 안 틀렸나 하나하나 보면서 뭐 그런 거 채점하는 거였는데 약간 지루하기도 지루하고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인데 약간 제 스스로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이 아니면 좀 대충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채점 실수 같은 게 생겨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랑 안 맞다고 느껴서 빨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제가 추천한 교육 강사 알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66.7%, 매장 관리, 판매 응대에 대한 만족도가 40.1%로 다양한 직종 중에서 그래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통계적으로 제가 만족감을 느꼈던 아르바이트들이 대부분의 알바생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증거겠죠. 그런데 반면에 저한테 안 맞았던 영어 학원 알바, 어떻게 보면 이게 사무직 아르바이트잖아요. 사무직 아르바이트 만족도가 55.9%로 되게 높더라고요.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그 알바를 덜컥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격이 좀 정적인지 활발한지 뭐 사람을 대하는 걸 좋아하는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알바를 하는 게 길게 하시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즘 최저시급이 올라서 알바를 구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.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실감한 알바생의 비율이 65.4%나 된다고 합니다. 알바 천국에서 알바를 구하면 후기 같은 거를 듣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좀 꿀알바 같은 거는 알바 천국 같은 데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구하기 쉬우면 사이트에 안 올리겠죠?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집 근처 대학교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학교 커뮤니티 홍보란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면 자기가 하던 알바를 지금 그만두는데 양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직접 전 알바생이 올린 글들도 있고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비교적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저도 부산대를 다니고 있긴 한데 본가가 진주에 있어서 진주에서 방학을 보낼 때 근처에 있는 경상대학교 사이트에서 단기 알바 많이 구했었거든요. 그럼 고용주분들은 어떤 알바생을 선호할까요? 뭔가 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알바생을 선호한다고 해요.
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를 하는 게 면접을 보러 가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매장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든지, 예를 들어서 저는 아동복 매장에서 일을 하니까 어머님들이 뭐 애기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유치원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입히면 좋나요?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옷을 추천해 주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지, 또는 뭔가 가르쳐 주실 때 핸드폰 메모장에 메모를 하면서 아 이거 맞나요?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, 알아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. 그러면 이제 아 저 친구가 뭔가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자신감을 가지고 삽시다.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,530원이에요. 네. 지금까지 알바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어 보았는데요. 수험생분들 수능치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큰 고비 하나 넘기셨으니 알바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꽃 활짝 피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 인생의 꽃도 피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안녕.